네, 양배추. 우리가 흔히 외식하면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채소 중 하나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바로 비타민 U가 들어있다. 비타민 A, B, C, D, K는 많이 들어봤는데 비타민 U?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U가 궤양, 영어에서 위에 있는 궤양 염증을 치료한다 그래서 비타민 U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양배추가 위장 기능을 개선하는지 이게 현대 과학이나 영양학적으로도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설포라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항산화, 항염증 대표적인 물질이 있어서 기억하실 것은 이 설포라판은 가열을 하면 파괴가 잘 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 외에도 당연히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양배추입니다. 네, 양배추, 배추. 우리나라도 양이사, 한이사, 약간 한방, 양방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저 역시 양약사, 한약사. 참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도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많이 붙였어요. 서양에서 온 배추다. 그래서 양배추입니다. 그 상추 경우도 양상추가 있고요. 호박도 여러분, 호자가 오랑캐 할 때 그 호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양배추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지도 오래됐고 실제 재배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유기농 양배추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서양 배추다 그래서 수입이 되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양배추와 배추의 큰 차이점은요. 배추는 주로 김치로 많이 해서 먹어왔는데 일단은 가격 면에서 배추가 좀 더 비싸요. 김치로도 많이 먹지만 따로 뭔가를 내가 돈을 더 들여서 챙겨 먹기에는 양배추가 훨씬 더 편하다. 그래서 영양소 측면에서도 특정 성분들이 더 쉽게 더 흡수가 되고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양배추에 대해서 더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영양분 차이는 물론 축소된 거기 때문에 있죠. 섭취량에 있어서 방울 양배추를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양배추를 안 드시던 분들이 처음 드시면 맵고 아리거든요. 그리고 속이 좀 쓰리는 현상도 또 나타나요. 반드시 기존의 가공식품에 위장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울 양배추로 시작하시면 오래 할 것 같은데 실은 오래 못하는 경향이 실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 측면에서 이게 함축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더 큰 양배추로 드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먹기에는 편해요. 하지만 가격 면에서는요. 한 통의 양배추 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심지어 유기농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에서는 요새는 좀 채소 과일 가격이 오를 시기라서 올랐지만 한 통에 1,000원, 2,000원 떨이로 팔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울 양배추를 일반 양배추를 썰어서 먹기까지는 많은 양을 또 먹어야 돼요. 효율적으로 보든 아니면 섭취량에서 보든 저는 일반 양배추를 차라리 한 이 정도한 크기 한 통에 4분의 1 정도를 채로 썰어서 나머지는 랩에 싸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양배추는 보관 기간도 아주 긴 정말 효율적인 채소 중 하나거든요. 그렇게 한번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성질환자들, 즉, 뭘 먹어도 불편한 특징 중 하나가요. 우리 인간은 소화불량을 가장 먼저 느끼게 해줍니다. 왜냐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게 나에게 독이 될지 아니면 약이 될지 거기에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이죠. 우선은 양배추를 드시면 전 추천하신 분들은 소화제를 먹어도 더 이상 이 기능이 살아나지 않을 때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계속 방귀와 트림이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변비가 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양배추를 생양배추 그러니까 영양제나 특정 성분 추출해서 만드는 것들은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배추를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직접 드시기 시작하면 우선 소화 기능이 편해지고요. 이 소화 기능이 좋아지면 당연스럽게 에너지가 이제 회복 재생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피부도 좋아져요. 그 다음 당연히 변비가 해결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있으신 분들은 대려 포드맵이라는 또 어려운 용어가 등장해가지고 양배추가 고포드맵에 속한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더 장을 자극해서 먹으면 안 좋다. 심지어 대장암까지도 갖고 올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는 어떠한 약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항암은 받아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먹어온 이 채소 과일식 중에 살아남은 대표 주자인 양배추는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특히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지금 불치라고 병원에서 현대의학에선 약이 없다 이렇게 손을 놨지만 실제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완치된 사례들은 양배추로 꾸준히 드시면서 좋아진 사례가 이미 과학적 통계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드실 때는 분명히 불편한 부분들이 생겨요. 왜? 살아있는 효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독소들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하는 숙변들이 나갔기 때문에 설사를 할 수도 있고 불편한 반응들이 반드시 오지만 이것은 명현 반응, 현대의학계선 호전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반드시 몸이 좋아질 때는 1주에서 2주 정도는 이 호전 반응이 나타나는 기간이 필요하다. 당연하잖아요. 수십 년을 아파왔는데 이게 몸이 회복을 하려면 불편한 증상, 통증들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과 신념을 한번 갖고 내 몸을 믿고 양배추를 매일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배추는 우리의 전통 음식인 김치로 제일 많이 섭취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여러 건강 유튜브 채널에서 김치도 2군 발암물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서 김치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양배추도 마찬가지다. 전혀 과학적인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일단 제목이 보기 좋잖아요. 근데 김치 같은 경우는요, 엄밀히 따지면 젓갈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짜게 만드니까 소금이라든지 정제소금, 그것도 화학첨가제. 근데 여러분 또 이 재미난 사실 알고 계신가요? 원래 우리 전통 김치에는요, 빨갛지가 않았습니다. 고춧가루를 써서 지금의 빨간 김치를 연상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 고추가 들어온 건요 1600년대예요. 그럼 어디서 들어왔느냐?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그럼 원래 고추가 또 일본이 원산지냐? 또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1500년대 포르투갈이라든지 다른 외국에서 또 들어왔던 거고 그게 건너서 우리나라까지 왔을 뿐이고 전통 김치는 원래 다 백김치입니다. 물김치, 동치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뭔가 첨가되고 맵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위를 자극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세계보건기구는 가장 중시하는 첫 번째가 저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김치도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더더욱 양배추는 뭔가 양념을 굳이 안 하고 먹을 수 있거든요. 고유 자체로. 어그로 끄는 제목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양배추 이런 분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소위 고이트로젠이라는 특정 성분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 이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요오드 결합을 방해하기 때문에 양배추를 먹으면 안 된다. 이 논리가 또 등장을 해서 기존에 양배추 잘 드시던 분들까지도 안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결국에는 뭘 드시냐? 요오드, 영양제, 그리고 다른 건강기능식품들. 그래서 여러분, 이 특정 성분, 특히 양배추의 이 특정 성분만을 뽑아서 문제가 되면요. 채소 자체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트륨이 너무 몸에 안 좋으니까 이거를 배출시켜주는 게 뭐다? 칼륨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채소를 공격하는 게 과일을 이 칼륨 성분이 섭취량이 많아져서 콩팥을 힘들게 해서 특히 신장투석 하신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된다. 근데 그분들이 또 다 뭘 먹냐? 빵은 먹어요. 믹스커피는 마셔요. 고기는 막 엄청 태워서 먹어요. 맛있게. 절대 안 낫는 거죠, 몸이. 양배추 역시 무언가가 문제가 됐다면 동서양, 즉 서양에서부터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먹어왔고 그 이전부터 먹어왔고 그리고 우리 동양권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히 일본이 양배추에 관련된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이 엄청 많이 개발이 됐고 특히 관광 가시면 하나씩은 다 사오시는 게 이 양배추 관련된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몸에는 효과는 입증은 됐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 암센터에서 무조건 배제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대신 자연의 원물 그대로인 양배추를 직접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항상 집에서 채소과일만 이렇게 준비해서 먹지 않습니다. 배달 음식 시켜 먹어요. 근데 특정 배달 음식이 있죠. 비빔밥,
뭐 플라스틱 용기에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도 찾으면 있어요. 환경 호르몬이 최대한 안 나오게끔 해주고. 그럼 비빔밥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거기다 요청사항에 항상 이렇게 써요. 이제 단골이기 때문에 비닐봉지에 양배추 좀 담아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는 한 움큼씩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밥을 먹기 전에 먼저 그 양배추를 그냥 우적우적 씹어서 먹기도 하고, 빨리 이 식감을 느끼고 싶다 할 때는 그냥 비빔밥에 비벼서 밥하고 같이 먹어요. 가장 단순하고 편하게 드시는 게 몸엔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강조드렸듯이 양배추는 가장 가열했을 때 파괴되는 비타민 U와 설포라판 성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은 다 가열하면 죽어요, 효소들은. 그래서 생으로 썰어서 드셔주시는 게 가장 효과가 빠르다. 그리고 그게 습관만 되면 가장 몸에 좋다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요새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환장궁합, 환상궁합. 말도 정말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근데 이 환상궁합, 환장궁합이 영양제들이 서로 같이 먹으면 좋은 거,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주식이 돼야 될 건 살아있는 음식이냐 죽은 음식이냐, 이렇게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몸에 좋은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라고 강조를 드리는데, 가장 안 좋은 건 죽은 음식과 같이 드시는 거죠. 가령 라면이 이제 몸에 안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이 라면이 이제 면도 튀긴 거고, 그 국물도 이제 나트륨 덩어리고, 당연히 가공 탄수화물도 많이 들어있는 게 라면의 결정체인데, 여기다가 굳이 저는 양배추를 막 또 썰어가지고 익혀서 또 드실 필요는 없다. 그럼 또 동시에 치킨 먹을 때 내가 튀긴 것 때문에 이게 몸에 안 좋으니까 양배추를 같이 먹겠다. 특히 기름진 성분하고 같이 드시면요, 설사를 많이 합니다. 왜? 독소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양배추의 역할로 인해서 몸에서 빨리 배출해내는 게 바로 설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설사만 하면 배 아프다 그래서 설사합니다 하면 지사제를 막 처방을 무조건 했다고요. 지금은 근데 거의 안 합니다. 왜? 지사제가 되려 위장 기능을 망치고 대장 환경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설사라는 것이 우리 몸에 나쁜 독소 물질을 배출해내는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 치유의 대표적인 반응인 걸 현대의학계에서도 이제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배추는 기름진 음식과 튀긴 음식과는 꼭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류가 언제부터 올리브 오일을 둘러서 먹고 마요네즈를 야채에 찍어 먹고 발사믹 식초를 뿌려 먹고 이랬을까요? 영양학적으로는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이건 불과 100년 안에 나온 것들이거든요. 불과 수십 년도 안 됐어요. 가장 돈을 많이 벌기 좋은 업종이 식품입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팔 때. 왜? 우리는 계속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이 옷, 의류. 그 다음이 이제 제약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드레싱도 굳이 할 필요 없이 있는 원물 그대로 드셔봐라. 그랬을 때 직접 우리 몸이 살아난다. 왜? 어떠한 몸에 좋다는 공장에서 나온 음식은요, 가공된 겁니다. 그럼 열을 가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화학 첨가제가 대부분 들어가죠. 대표적으로 덱스트린이라는 그런 설탕을 대체하는 단맛을 내는 물질들. 그렇기 때문에 드레싱 하지 않고 먹어보면 그 고유의 분명 아린맛, 매운맛도 있지만 자꾸 씹다 보면 단맛을 느끼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게 직접 우리 몸에 좋은 단맛이라는 것을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채소과일식을요, 원물 그대로 먹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아이들도 그렇게 잘합니다. 그런데 요새 아이들 누가 양배추 익힌 것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양배추는 삶아서 데쳐서 많이 드시거든요. 쌈장에 또 싸서 밥 한 숟갈 넣어서 먹으면 또 맛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가열을 하면은 그 핵심 성분이 파괴된다, 아니면은 응축해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먹어야 된다. 거기서 착안해서 당연히 저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는 거는 당연하다고 봐요. 왜? 누군가는 생계수단이고 그걸로 돈을 버는 건 비난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소비자가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정보들이 균등하게 접해야 되는데, 실은 저와 같은 목소리는 아주 0.0001%밖에 안 되죠.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물론 양배추 환이나 양배추즙 간단하고 그리고 편하게 많이 좋아졌어요. 화학 첨가제들을 안 넣고
정말 양배추 자체만으로도 해서 나온 거에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뭐 오메가3 영양제나 마그네슘, 칼슘, 철분 이런 것들보다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생으로 드시라. 저도 한 10년에 걸쳐서 이게 식생활 습관이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바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만든 레시피가 바로 CCA 주스, 까주스입니다. 당근, 캐럿, 캐비지, 양배추, 그리고 애플, 사과 이 세 가지 가장 장수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당근, 양배추, 사과를 동시에 드시는 거예요. 집에서 좀 이 정도 정성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아 드셔도 되고 가장 편한 거는요. 착즙. 대부분 마시는 게 편하셔서 뭐 즙도 그래서 드시는 거고 뭐 환으로도 그래서도 드시는 거고 영양제 먹는 이유는 간단하고 편해서거든요. 하지만 효과가 검증된 영양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략 부작용만 다 계속 확인이 돼서 의사협회에서 의사단체에서 미국 심장협회 심장학회에서 제발 의사들 너희들 오메가3 처방하지 마 라고 권고할 수준이고 비타민 D 역시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 심장마비가 칼슘 역시 되려 골다공증을 더 갖고 오는 게 다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배추도 이 CCA 주스로 착즙해서 간단하고 편하게 드셔보십시오. 착즙 절대 우리 인간의 간과 콩팥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략 우리나라에만 가장 이게 많이 돼서 못 드시고 계시는데요. 한번 딱 2주만 드셔보세요. 그래서 난 양배추만 챙겨 먹기가 좀 어렵다 하신 분들은 CCA 주스, 까주스 잊지 말고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뭔가 가공이 들어가면 영양소들이 파괴된다 이런 논리는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그 주장은 과연 어디서 갖고 왔느냐. 그 논리대로 하면 여러분이 먹는 가공식품, 영양제 모두 다 죽은 식품입니다. 죽은 식품이기만 하면 다행인데 대략 부작용이 쌓여요. 왜? 화학 첨가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나마 채소 과일을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왜 비타민C는 메가도스는 되면서 살아있는 채소 과일을 좀 갈아서 아니면 착즙을 해서 먹는 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학보다 더 믿는 것은 상식이다. 왜? 현대의 과학은 계속 바뀌거든요. 하루가 지나도 바뀌어요. 우리가 지동설과 청동설 이런 것들이 바뀌어 왔듯이 그래서 우리 인류가 700만 년간 더 널리는 1000만 년간 먹어왔던 채소 과일식을 우리 역시 현대 문명의 이 길을 도움을 좀 받아서 믹서기에 갈아서 먹을 수도 있고 그래? 그럼 이 원심분리기 믹서기가 열이 나니까 이 항산화 물질들이 좀 파괴돼? 그래 좋아. 그럼 착즙으로 먹지? 식이소, 식이섬유질? 그거는 소화가 더 안 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약회사 나온 홈쇼핑에서 건강프로에서 강조하고 파는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는 것은 채소과일 제가 그래서 강조드리는 게 바로 무첨가 주스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과일 주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집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드시는 거 그럼 어떠한 영양제보다 이게 효소가 살아있다는 건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대려 저는 이런 질문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게 좋아요. 왜? 상식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믹서기만 갈아도 항산화 성분이 열을 받아서 없어진다는데 그럼 모든 시중에 나온 영양제들은 살균, 멸균을 하거든요. 100도씨에서. 왜? 대량 유통하려면 할 수밖에 없어요. 유산균도 그래서 자꾸 초좋은 오메가3도 그래서 초좋은 게 자꾸 강조를 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이걸 채소 과일을 못 먹게 하고 왜? 효과가 너무나 뛰어나거든요. 그 대신 안전한 가공된 영양제를 먹어라 하는 고도로 기획된 마케팅이고 프레임이다. 저는 제가 그 CEO여도 그런 마케팅 쓸 거예요. 그런데 절대 몸은 좋아지지 않는다. 살아있는 효소 꼭 한번 CCA 착즙 주스로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게 가장 그게 과학적이고 진실이고 상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